어머니 설마 집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팔았다.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원했잖니?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나도 포항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아들 하나 키워냈다. 젊은 너희가 못할 게 뭐 있겠니? 여러분, 저는 포항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아들을 키운 70대 김순미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겨우 4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버티기와 헌신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와도 시장 바닥에 나가 떡볶이를 팔고 순대를 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매상은 고작 5만 원 남짓. 그마저도 잘 팔린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길 위에서 보낸 70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제 집을 팔고 이런 황당한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나이 29, 사랑하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준호를 홀로 키워야 했죠. 가진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뜨거운 떡볶이 솥 하나였습니다. 이 악물고 시작한 노점상 분식집.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떡볶이 솥 앞에서 서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 수없이 물을 썰고 어묵을 깨고 퉁퉁 부은 손으로 계산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기름 때문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어요. 제 허리는 떡볶이 솥처럼 굽어버렸지만 아들만 잘 자라준다면 그 어떤 고통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학원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모든 게 저에게는 큰 산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매상이 반으로 줄었고 장마철이면 며칠씩 장사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밤새 걱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준호 용돈은 줄 수 있을까?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하면서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넘게 길 위에서 떡볶이를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 준호가 훌륭하게 자라 결혼을 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었죠. 그런데 아들 넷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여유 자금이 없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작은 집, 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을 팔아 아들 부부의 신혼집 전세금에 보탰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전셋집에 함께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어른으로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가족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아들 넷가 바빠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했죠.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최고 하며 제 품에 안겨줄 때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미라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된 가정부를 대하는 것처럼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됐나요? 제 친구들 오는 날이니까요.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TV를 보며 잠시 쉬고 있으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39도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기색 없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 걱정이라니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제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무료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70년 가까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떡볶이 솥 앞에서 서서 일한 대가였을까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살다 보니 제 허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의 첫 마디는 제 가슴을 짓밟았죠. 수술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제 건강도 제 안전도 제 생명도 아닌 집안일이라니.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 미라는 바쁘다며 따라오지 않았고 아들 준호도 회사에 가야 한다며 배웅만 해줄 뿐이었죠.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병상 할머니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미라는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 미라와 아들 준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죠.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 요양원도 좋은 곳 많더라고. 그 순간 제 발이 얼어붙었어요. 7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7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키우고 제 집까지 팔아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순미로 살아보자.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70년 동안 노점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김순미는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2부에서 김순미 할머니 통쾌한 반전 그리고 눈물 나는 고백 2부에서 만나요.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